한덕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주 초반에 지지부진한 시장이 보여졌고 네. 약간의 좀 그걸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장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무엇 때문인지 체크 포인트로 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는 두 가지 악재가 해소된 것으로 보여지나요? 그러니까 해소라기보단 네. 해소가 되긴 했는데 좀 약간은 찜찜한. 예, 그러니까 완전 해소가 된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 우려하던 것들은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건데요. 네. 역시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완전 해소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또 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급등도 급락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봐야 한다는 건데 내용은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악재가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였고요.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어떤 매파적인 정책, 12월 달에 이제 어떤 금리 정책이었는데 지금 코로나를 보게 되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중국이 봉쇄 우려가 있지만은 이미 인민일보에서도 과학적인 방역을 언급했고 그다음에 문화여유부에서도 이 과학적인 방역을 언급하면서 봉쇄를 안 갔거든요. 이거를 어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전체 봉쇄보다는 일부 고위험 지역을 집중해서 격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봉쇄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안도가 된 겁니다. 4월 달과 같은 그런 봉쇄를 안 간다는 거죠. 이거에 안도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지금 뭐 매파적인 발언도 많이 했지만 지금 오히려 매파적인 위원들이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해주면서 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12월 달에는 50bp 인상으로 지난달 75bp에 대해서 한층 낮아진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지금 어제 보면 전자제품 소매 업체는 이 베스트바이하고요. 그다음에 그 의류 업체죠. 아베크롬비, 그다음에 아메리칸 이글 이런 그 의류 업체들이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 좋은데 이것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이게 좀 찜찜하다는 얘기죠. 봉쇄는 안 하겠다고 하나 이 코로나 발생 지역만 봉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현재 지금 지역으로 치면 중국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GDP를 합산해봤더니 일주일 전에 14%였는데 20%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는 봉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앞으로도 될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코로나 환자가 안 나온 곳은 정상적으로 가지만은 코로나 환자가 나온 지역은 봉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4월보단 덜하지만은 좀 방역이 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오늘 기준 이제 29,000명 나왔거든요. 지난 4월달 최고치를 넘어선 건데 지금 방역 완화를 하고 있는데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뭐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시노백 백신을 맞은 사람도 다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은 3만 명 안에 나오고 있지만은 뭐 한 달 좀 지나면 30만 명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봉쇄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안도는 하지만은 확진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제가 볼 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만 아니라면 지금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라든가 어떤 그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다 좋습니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좀 찜찜한 좀 악재 해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것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종목들이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개별주들 위주로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여전히 종목에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악재가 살짝 해소되는 듯 했지만 그렇게 완벽한 해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시장의 강한 반등을 노려보기보다는 조금 숨통 트인 상황에서 종목을 잘 골라보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새로운 종목 공개 앞서서 저희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죠. 레몽레이는 저희가 바로 금요일에 소개해드렸고 네. 월요일에 주가가 반응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어떤가요? 지금 계속 올라서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OTT 관련주가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한알령 해제 기대가 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OTT 이제 우리 국내 영화가 중국에 반영이 된 게 이틀 전인데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덕분이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이 OTT를 말씀을 드리면서 레몽레이 말씀을 드렸었고 3일째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어쨌든 뭐 꽤 높은 수익을 나와주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정상회담 덕분에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 거라고 했다면 이미 그 사용되기 전에 발표했어야 되는 건데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이틀 뒤에 발표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는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시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다음 주에 있을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다음 주에 있을 모멘텀에 좀 주목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좀 수익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오히려 대하TI 제가 이야기 드리고 나서 많이 올라왔지만 저는 더 갈 수 있다 보는데 네옴시티 관련해서 가장 큰 수주를 가장 빨리 따낼 수 있는 게 바로 철도 쪽입니다. 철도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 이제 이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오기 때문에 우리 국토부도 주택도 하지만은 이 국토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우디 이제 주택부 장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또 어떤 그 협약이 있을 수가 있어서 대하TI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좀 이슈가 또 확실한 모멘텀이 강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인지 일단 저희가 소개해드려서 수익을 냈던 레몽레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보는 게 좋고 네. 대하TI는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려 보겠다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새로운 종목에 대한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언덕의 덕분에는 현대 로템의 독점 공급하는 기업을 네.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도 있는데 철도를 하게 되면 현대 로템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사우디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네옴시티 들어가게 되면 3조 6천억인데 이게 되면 현대 로템에 독점 공급하는 기업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로템도 좋지만 현대 로템은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시가총이 좀 크기 때문에 현대 로템에 독점 공급하는 기업을 한번 좀 말씀드릴 거고요. 네. 먼저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 로템이 과연 수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옴시티 협약을 맺은 한국 기업들이 현재 분위기가 어떤가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보게 되면은 과연 수주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먼저 볼게요. 지금 사우디 기관과 기업 간의 협약이 다수 체결되고 있죠. 일단 26개 MOU가 체결됐고요.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사우디의 그 주택부 장관이 오게 되면은 MOU는 사실 강제상이 없지만은 협약이라든가 수주로 이어져야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주처까지 같이 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게 되면은 직접 수주라든가 계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분야에서 뭐 철도, 화학, 수소, 건설 많은 분야에서 이제 MOU가 체결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분야 철도다. 왜냐하면 금액도 크고요. 지금 실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네옴시티 그 더 라인에 지금 그 총 170km 구간에서 26km 구간이 발주가 됐는데요. 그중에 12km를 이제 이 삼성물산이 수주받아 건설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철도가 바로 이어질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네옴시티 관련해서 설계 완료 회사는 금액이 크지 않았는데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3조 6천억 정도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가장 빨리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현대로템에 독점 공급하는 그 기업을 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이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지금 수소라든가 지금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민간 발전소, 뭐 그린 수소, 암모니아 같은 경우고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밀화학 공장을 건설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건데 유럽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중에서 가장 빨리 계약이 되고 또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게 철도이기 때문에 이 철도 분야에 있어서 이 현대로템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그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모으는 분야는 철도다. 이 현대로템이 성공하게 되면은 더 많이 흥행하게 되면은 그와 손잡은 기업들의 경우에도 분명히 효과가 오겠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첫 번째 현덕의 덕분에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종목은요? 네. 알루코예요. 네. 알루미늄 관련주로도 그렇죠. 테마에 그러니까 현대로템의 그 차체를 어. 독점 공급하고 있는 건 알루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수주하게 되면은 현대로템이 이제 쉽게 말하면 기차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더라인 같은 경우에 이 170km 구간을 고속도로에 연결해서 끝에서 끝까지 20분 걸리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철도를 이제 뭐 다 하진 않겠지만은 삼성물산이 지금 그중에 12km 수주 받은 것처럼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이 알루미늄 차체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알루코가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현대로템보다는 알루코를 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나 지금 네옴시티 말고도
지금 인도네시아고요. 철도 및 신의소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나 지금 MOU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카르타 중전철 4단계는 1단계부터 4단계가 있는데 그 4단계에 있는 공사를 우리가 하기로 MOU가 체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 같은 경우는 지금 네옴시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둘 다 현대로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 하더라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높고요. 지금 이 철도 이외에도요. 국내 1등 알루미늄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은 그 배터리 팩 하우징이라고 해서 배터리 셀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좀 핵심 부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기차가 들어가겠죠. 그걸 지금 현재 LG 에너지, SK 이노베이션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폭스바겐 이 MEB 배터리 공급 케이스에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차 부품주인데 이게 현대로템이 된다면은 기차 차체도 지금 독점 공급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철도와 관련해서도 알로코가 큰 모멘텀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좀 보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이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 그 MOU 체결되면서 한번 좀 올랐었고요. 이때 대하테랑 같이 오른 거죠. 대하테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알로코 같은 경우는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지금 4거래일째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가격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3,5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손절가는 이 중간 부분인 2,9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장의 매수를 노려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3,500원, 손절가는 2,9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이번에도 키워드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테슬라도 못 구하는 원통형 네. 배터리 이야기네요. 그것도 종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왜냐면 이제 이 말 그대로 네.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이 전기차의 게임 체인저거든요. 이걸 얼마나 많이 확보하냐에 따라서 전기차를 잘 만드냐 못 만드냐인데 그만큼 테슬라도 못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기업에 지금 러브콜이 많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도 지금 물량 못 구하고 있다. 원래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그 모자란 부분을 우리 LG 에너지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공급 부족 시작된 원통형 배터리가 이게 지금 공급 부족이 2025년까지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커질 것 같은데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원통형 수급에 가장 먼저 비상등이 켜졌다라는 건데 이 최대 수요처인 테슬라마저 지금 원통형 배터리를 좀 못 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LG 엔소라고 삼성 SDI가 지금 이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대량 투자하고 있고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게 2025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간 동안에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급이 좀 많을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가격 얻기에 따르면 지금 이 배터리 수요 이 그 불균형이 이제 2025년까지고 지금 원래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만 탑재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BMW부터 볼보, 제기업까지 원통형 배터리 탑재하다 보니까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통형 배터리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수급난에 대비해서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내재화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직접 만들려고 했던 건데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이거를 지금 LG 엔스로 요청하고 있고요. 삼성 SDI까지 가세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은 TCC 스틸이냐, 삼진 L&D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고 네. 둘 다 맞아요. 근데 또 저는 이제 이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 많은 수익을 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은 가벼운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사실 이 원통형 배터리 하면은 삼성 SDI 생각나고 또 그와 함께 떠오르는 부차적인 기업들이 그쵸. 삼진 L&D, MTCC 스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SD에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게 뭐 삼진 L&D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보다는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원통형 가스켓을 공급하는데 70%가량 공급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그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의 어떤 공급처가 늘어날 때 제일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삼성 SDI가 지금 원통형 배터리 생산해서 글로벌 2등인데 지금 테슬라하고 리비안의 지금 그 리비안 같은 경우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고
이 원통형 배터리가 이 부피당, 이 에너지 밀도가 안정성이 높다 보니까는 테슬라부터 뭐 그 BMW, 볼보, 제규어 다 채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 SDI가 2025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더 만듭니다. 일단은 말레이시아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또 추가로 구축하고요. 국내에서 좀 충남의 천안, 그다음에 중국의 텐진을 포함해서 글로벌 삼각 원통형 생산 체계를 구축하거든요. 근데 이 삼성 SDI에 원통형 가스켓을 70%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삼진 L&D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통형 배터리에서는 가장 많이 올라갈 종목이 바로 삼진 L&D다. 이렇게 좀 보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한번 싹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통형 배터리 이야기로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이 어떤 그 장대 양봉에 있어서 절반까지 조정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그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출발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원통형 그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요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그 지속적인 상승이 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는 3,700원까지 좀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050원으로 최근에 저점 부근을 손절가 잡고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진 L&D가 두 번째 종목, 목표 주가는 3,700원, 손절가는 3,05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소개해봤고요. 현덕이 덕분에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